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7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우리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정확히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왜 언론에서 다 전두환 씨라고 그래? 내란죄로 사형받다가 사면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 지위는 회복이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아, 그게 맞나요? 네. 아, 그건 팩트. 그래서 호칭을 두고. 전두환 씨. 아이, 그래도 아니요, 우리 이제 이 시대 보수는 그런 소는 분명히 가야 돼. 우리가 원료제 법치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준법을 해야지.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국무위원장으로 따박따박 붙어주면서 전두환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표로 판단하고. 전두환은 C라고 그러고 그러면 전직 김정은 대통령이잖아.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선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의 잠재적인 주적이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리더 존중해 주죠. 협상을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도출해낼 때까지 우리가 오케이. 근데 저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주니까 네, 오케이. 우리도 그럼 김정은 위원장 해주자. 그런데 이게 왜냐면 만약 저쪽에서 문재인 CM에 우리도 김정은으로 해야지. 그죠? 북한에 갔을 때 태국기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인공기만 갖다 다 깔고 그게 무슨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저것도 또 가짜뉴스거든. 뭐가 또 가짜뉴스야? 난 이런 거 환장하겠네. 그 화면에 나온 게 또 가짜인가요, 그게? 전부 가짜래. 그게 그거는 가짜죠? 청와대가 직접 해명했어. 예, 뭡니까?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은 사진들 다 보여줬어. 예. 아,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가 있었습니까? 아유, 태어나서 일일이 말하려니까 귀찮다. 예. 귀찮아. 태극기가 있었답니다. 저렇게 또 불알치네. 청와대, 불화 방송이냐? 청와대 해명 보세요. 네, 청와대 해명. 청와대 봐야지. 내가 볼 때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지금 청와대 해명은 형은 100% 믿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해명은 형은 100% 100%안 아니, 믿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아 진짜? 북한에 가서 맞죠. 태극기가 있었네 없었네 얘기를 나 하는 게 너무 궁금한데? 유치해서 한 얘기야. 왜냐면 유치해요? 북한은 우리하고는 대접을 못 받는 국력상 거야. 비교 자체가 안 돼. 4분의 1이 아니라 45분의 1이야. 네. 그 나라를 구슬르거나 얼르거나 미국에는 협박도 할 거야. 우리 쪽에서. 여러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고 일일이 꺼터를 잡으면 속이 참 답답하지. 뭐 국민들 마음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태극기를 가령 없앴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질라서 북한이 더 세서 우리가 굴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핵을 결국 가지고 품어 있으면 안에 우리가 주려고 모자라지. 뭐 걔네들이 사고 안 치게 우리가 품어주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참 그리고 답답해. 북한도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들고 우리 같이 만세 운동을 불렀거든요. 3.1절에. 2019년부터 45년 해방 이후도 태극기를 들고 남북한이 다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그리고 불렀거든요. 북한이 해방 세계 이후에도. 최빈국이라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지구상에 핵보유국이에요. 가장 가난한 10몇 개 아이고. 나라예요. 그래서 참 그 답답한 나라를 소리가 다룰 수 나오네.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전략 때문에 지금 대북 접근을 하는데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보려는데 그게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도 제가- 있고 평화로도 갈 수도 제가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누가 봐도 저보다 약하고 엄마가 받는 용돈도 제가 한 10배는 많고 공부도 저보다 못하고 근데 걔 너무 까부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이랬거든. 원래 내가 제압할 수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어느 날 돌로 내 머리를 쳐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냥 피쓰러졌다니까. 야 돌이니까 그렇지 칼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꼼짝 못하는 대한민국이. 거야. 아예 지금 그거야. 경제로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 경제 무슨 상관? 핵을 가지고 원수 있는데. 갚았어요? 아니면 아우 찾아다녔지. 그랬더니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야. 야. 뭐 어떻게? 자 지금 이혁재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네. 역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마피아 보수 있잖아요. 등치 다 조그매. 김태촌, 조양은 다 조금.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알아? 남들은 주먹으로 싸울 때 사시미 칼로 찌르니까 그게 겁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사보이 호텔에서 실제로 했고. 난도질을 치니까 다 그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칼로 쑤시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그거에 돈 많은 거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 경제는 핵을 가지고 소용없어. 있는데 그럼. 핵 한 방이면 우리 끝나는데 뭐. 그러니까 절절절절 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그래서 질문 그 핵을 들어갑니다. 뽑아야 되는 지금 거야. 전두환 대통령 그 연희동 자택 경매로 이제 압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세청인가요?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이 이거 80 넘고 대통령까지 물론 이제 대통령 뭐 저기를 뺏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이었고 이런 분인데 근데 어떻게 전두환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이제 역사적 지금 사는 공과 집까지 빼는 네, 건 어때요? 독재를 했다. 뭐 광주에 네. 이제 양민 광주가 학살을 제일 했다. 큰 거죠. 네. 업적도 있거든요. 업적도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 경제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 갑자기 고성장을 저성장으로 하면서 안정되거나 중화합, 통합 같은 건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성장을 저성장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일부러, 이게 예. 초고 물가를 안정시켰죠. 예. 박정희 말기가 초고 인플레 직전까지 가서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물가 안정시켰죠. 저기 스위프트 시켰다는 게 물가 안정 표현이 그건데 하여튼 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사실을 알아도 다 말을 못 하겠어. 그냥 암시만 할게. 네네. 대통령을 한번 역임해서 이렇게 떼부자가 돼서는 될 일인가? 안 되죠. 안 되죠. 있을 수가 네. 없죠.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의 그 기운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맑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문제를 삼아야 네, 돼요.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는 29만 원 있다고 그러고 집은 연희동 한 채라고 그러는데 무슨 떼부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돈 어디 있을까? 그 눈에 다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건물로 눈에 다 보이는데 다만 저기, 명의가 자손을 차명이다 해야 이거죠. 아니 차명 아니야. 그 이순자 여사 지금 아니야, 명의로 돼 있다. 있죠. 명의로 되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집 얘기하는 거 집만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 빌딩 얘기. 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 해봐야 그한 빌딩 4, 50억 하겠지. 그 얘기가 집 아니라 얘기만 하자고요. 전두환 씨가 아들이 3분이 있어요. 예? 그 형 길고 그 얘기는 하지 그 말아요. 재산 형성이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어떠한 상상을 해도 가능하지 않아. 제가 알기로 그분들 재산 다 추징 당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이거 아닐걸요? 대통령 한번 역임했다고 떼돈을 버는 치부수단으로 대통령 지위가 아,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업 돈 갈취해갖고 그거 있을 수가 없죠. 본인이 갖고 있을 돈이 없으니까 잘못됐죠. 그게 슬며시 어떻게 우회해서 후대 것으로 간 흔적을 왜 못 찾을까? 모든 대통령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모든 대통령 때 대통령이 다시 또 그러지는 않았어. 찾았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아니, 정도는 필요 없어요. 전두환- 단 100만 원이라도 전두환 국민의 박근혜가 혈세로 심했고. 축복을 한 대통령들이 있다면 그다음에 그건 다 문제인 전두환 거야. 노태우가 제일 심했고 박정희는 축제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게 나라가 자기 거였어. 왕이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희망관이 취재를 자, 이제 하고 얘기하면은 그 이제 나는 이제 그거에는 동의해요. 추징을 다 못한 거, 그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잘못이야. 왜냐면 그게 이제 연세도 많이 들었고, 애가 이제 국가에 그래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 추징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 것까지 재산을 다 어떻게 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니들도 돈 포기해라 그러고 싹 국가에 헌납해서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했죠. 최선을 다해서 다 갚는 했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건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것만 해도 동의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이것도 잘못이야. 잘못됐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이제 100% 잘못된 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건 잘못이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사는 집이 전두환 대통령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아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이순자 돼 여사 이름으로 돼 있어. 그렇지. 그것도 이순자 여사가 그 추징 당한 다음에 산 게 아니야. 옛날에 산 거야. 미용사도 그러니까 하셨어요. 법적으로 국가에서 뺏을 그 의무가 하나도 없는 그 집이야. 그리고 다른 거에서 다 뒤져가지고 뒤집어 까서 아들 뭐그 측근 거 다 가져간다 그래. 그건 난 찬성하는데 89세야. 내일 모레 몇 달 있으면 90세야. 이 알츠하이머 환자야.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건 나왔어요. 팩트예요. 팩트. 그거 가지고 또 우기면 안 돼. 그러면 그 집이 법적으로 국가가 뺏을 수 없는 집이야. 그러면 여생 남아야지 몇 년 못 살아. 그러면 그거 집까지 뺏으려고 악랄하게 하는 건 조금 가혹하지 않나? 이건 어떨까? 지금 두 분 사실 때까지 이 집은 사시고 네. 그 이후에 국가가 기소건다. 그래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주택만 있고 이제 하우스푸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하잖아. 그거 하면 있잖아요. 되잖아. 그래서 아예 집을 은행권에 맡겨서 영모기지론으로 매달 연금이 나와서 그 연금으로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거기 살면서 네.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처분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든지. 내 얘기 좀 안 끊고 딱 3분만 네, 3분. 자, 지금부터 3분. 네. 시간제. 시간제. 사실 시간 호도가 안 되면 이래서 큰일 벌어지는 거예요. 3분 다음에 나 1분만 줘. 자. 사실 호도가 이래서 지르는데 자 첫째 재산 갑자기 연희동 집 차원으로 이렇게 팍 축소해서 얘기하니까 불쌍한 노인의 집까지 뺏어야 되냐 이 소리가 나와.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재산을 옛날에 1조를 슈킹을 했다는 거지. 이리저리 이제 정상을 쓰고 나서 국가가 추징하는 게 한 2천억 좀 넘죠. 그 중에 반쯤 갚았나? 반이 안 되죠, 갚은 게.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 있나. 이 각도로 보면 집 한 채 얘기할 얘기가 천만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89세 노인 알츠하이머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작년에 전두환 회고록이 나왔어요.
회고록은 남이 써줬겠지.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내용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온 회고록이니까. 거기에 다 그랬어. 구술을 하셨겠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특수군 무슨 소리야 처음 들어. 북한이 어떤 경로로 왔대는데 이랬던 사람이 회고록에다가는 딱 지만은 주장대로 내용을 바꿨어. 헬리콥터 기총수사라는 건 있을 없는 일이었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소행이고 이렇게 됐어. 왜? 그렇게 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니까. 그러면 30 몇 년 동안 얘기했던 진실은 뭐고 89세건 99세건 자기가 책임지는 출간록에다가 그런 글을 썼으니 법적 문제가 된 거고 재산 문제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자꾸 불쌍한 노인네 29만 원 있는 연희동 집으로 자꾸 그 시선을 모아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재산 규모가 그 흐름도가 거기 쌍용 무슨 창고에 현금 다발로 옛날에 발각됐지 맨날 그렇게 있는 줄 아세요? 전두환 씨는 아들 없고 딸 없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딱 3분 정확하게. 정확했어요. 형제야 1분 예, 1분 예, 저 있어. 예.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24시간 이 필름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필름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 회고록 쓸 때 정신이 나갔을 때는 저 대필 작가가 좀 쉬었다가 정신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알츠하이머에서 회고록이 그 이상하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잘못 그 알고 얘기는 있는 이제 거. 그 얘기 그만하고.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번에 광주에서 재판받은 거 왜 관할권이 있대? 관할권은 이 피의자로 그럼 이 피의자 재판받을 사람이 그러면 서울 연희동에 살면 거기에 맞춰서 관할권을 해야 되는데 왜 강주로 끌고 가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경호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경호를 허술하게 했는지 그 난장판 봤죠? 예? 그 네. 알츠하이머 환자를 그렇게 그러면 일부러 그럼 망신 주기를 한 거냐? 어떻게 그런 연출을 하느냐? 관할권 위반을 해가면서 왜 광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끌고 가서 거기서도 그러면 경호를 철저하게 해야지. 경비병력은 쫙 세워놓고 그건 허수아비야. 그냥 거기서 그냥 개떼들처럼 달려붙게 그냥 방치하고 이런 예우를 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전두환 건에 대해서 내 마무리 한마디만 약간 할게요. 인민재판의 모습이 인민재판이다 보여진다 이거죠. 망신주기 인민재판이었다 이거. 네, 옛날 해방 이후에. 예.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음으로 지우거나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 용서가 좀 됐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박정희 기념 도서관 건립에 상암동에 있는 거 역사적 화해를 했어. 그리고 자기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도 정치적으로 절대로 탄압하지 않았어. 한 시기를 건너가자는 뜻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었어야 된다고. 전두환 씨도 내가 그때는 풍운하라서 권력욕이 있어서 쿠데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나름 헌신을 했고 그러나 이런 바도 있고 이 정도에서 조용히 생을 마무리했으면 이제 그것도 지나간 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역사를 뒤집네? 광주 진실 같은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의를 불태우라 이거지. 역사의 싸움을 다시 근데 왜 불태우지. 자기 정당하기 전두환 위해서. 대통령이 여기 북한군이 왔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세고록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써버리니 쓴 거죠. 도저히 이래서 지만우 문제가 씨 된 주장을 거죠, 거기다 다시. 실어버렸으니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문제가 보고 된 거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 일어나고 특히나 자, 호남 지역 사람들은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역사 뒤집기가 알았어, 어디냐고. 알았어. 나는 광주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건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밝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북한군이 거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밝혀야 돼. 왜냐하면 시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목숨 바친 민주화 운동이었잖아. 이 가치를 살리려면은 거기에 가짜 유공자가 섞여도 안 되고. 왜냐면 가짜 유공자가 섞이면 그 의미가 광주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광주 유공자 명단도 입찰에 까서 가짜가 있으면 싹 도려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시라고. 가짜입니다. 싹 도려내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3명이 있었는지 2명이 있었는지 이 2명이 있었지만 3명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북한군이 꼽살 익힌 거다. 이거건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아예 조사도 못하게 광주 5.18 얘기만 꺼내면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야.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5.18 얘기는 꺼내면 잡아간다는 다 거야. 마음대로 하시라. 이제 그러면은 이혁재 이 광주 시간이 시민을 마무리되니까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이혁재 씨한테 그 마지막 광주 한 가지 정신을 얘기를 해요. 훼손하는 거다. 아니, 전 이거지. 가짜로 예를 들어 강주 민주화 운동 하신 분으로 해서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
지금 그 협의회 가족 협의회나 이런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가짜를 골라내도록 해야 돼. 이걸 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난 아니라고 보고. 자, 근데 이혁재 씨한테 어떻든 간에 그 조사 광주 정신을 그 사람들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다 안다고. 질문을 겸한 뭐 의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역사를 세월이 지났다고 뒤집는 행동을 하면 알고 있는 증언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전두환 씨의 지금 새로운 재판이 벌어졌고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이혁재 씨는 스스로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의 입장 혹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부당한지 어떤지 좀 얘기해 저는 봐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여기는 광주에 가서 중도야, 내가 볼 때. 광주 본인은 가서 보수라고 하는데 전두환 내가. 씨가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정의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책을 냈어. 근데 책에 그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난 헬기 사격 그런 거 지시가 없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가족들이 명예훼손을 건 거잖아요. 90이 아니라 100살이 됐어도 광주 아니라 어디 뭐 부산에 가서라도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아라 그러면 받으면 돼. 받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보고 받으면 돼. 재판 받았잖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오면은 정말 내가 광주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가족이 일원이고 시민의 가족이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어 이 사람이. 그럼 불을 보듯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막 또 막 난리가 나고 이럴 거를 불을 보듯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피의자 자격으로 재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의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정부의 할 일이. 그렇죠. 흉악범도 보호하잖아. 흉악범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아니, 광주 사람들에 대한 광주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처럼 일반 국민들이 야 저거 그냥 매기려고 일단 불러다가 망신 주려고 막 그러니까, 하고 옆에서 젊은 애가 치고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 동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의하는데 철저하게 경찰이 이건 잘못한 거라. 그 조금만 네. 한 겹까지만 걸면 전두환 법원 안에 못 씨가 들어오게 해야 돼. 법적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다른 그 역사적 상황이 더 중요한 건가? 재판정 현장에서 벌어진 그 볼성사가 나온 여러 가지 항의와 이 몸짓이 더 중요한가?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정중은 중요하죠.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당연하죠. 정중은 형 30초에. 근데 네, 조원춘이 그거 맞아요. 조원춘이 자, 유영철이 여기까지 이런 합시다. 살인마들도 경찰들이 딱 우리가 가이드라인 치잖아. 법은 법이고 살인마들도 그런데 그 재판은 재판인데 저는 그래요. 절대 우리 과거에 해방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인민재판식의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아요. 나는 인민재판이 이거는 부활돼야 된다고 법치국가고 믿는 사람인데 요거 살려주세요. 그대로 살려. 이건 대한민국 PD, 법치국가고 그대로 민주주의는 살려주세요. 법치국가이면서 상권 아니 근데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민재판이 인재판 부활돼야 살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제목 계셔가지고 제목 잡으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압수 말할게요. 인민재판 부활하여 내용을 된다. 말하는 데잖아. 주창이 내용을 필요한 말할게요. 자, 예. 제목 나왔습니다. 인민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이제 사법부에서 인민재판 하는데 부활. 예컨대 그 촛불 항쟁 때 국민의 재판정을 엽시다. 국민의 재판을 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 의미가 뭐냐면 한국의 이제 행정 권력 대통령도 많이 맑아졌어. 옛날에 비하면 무한 권력이 아니야. 입법부도 국민 감시를 많이 받아. 근데 사법부는 아직까지도 항상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뒷배기에 권력이 있으면 스리서울적 잘 넘어가. 아직도 국민의 입장에 서 있는 정의로운 사법부라기보다는 최상층배 카르텔을 엮여 있어서 앞에서 봐주고 뒤에서 물고 무마해주고 재판 연기해주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희화해서 국민의 재판, 국민의 법정, 인민재판 이런 거 하자. 네. 이런 의미로 막 얘기들을 해.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더 이상 힘 가진 사람의 뒷배가 되는 그런 일은 못하게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법부는 마지막 아니 고르기 북한이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 인민재판 하자. 북한. 여기서 인민재판은 북한식으로 가자는 네. 거야.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네. 재판관들이 북한은 자기 법적 자의로 하지 말고 정의롭게 해달라는 네. 그 당부의 말을 그렇게 반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무슨 뜻인지. 북한도 지네들 법적 네, 절차에 의해서 오늘은- 해 그렇게. 네. 이제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런 날을 이제 해야지. 네, 우리 독극물로 발라버리고 이제 뭐. 야 진짜 끝이 안 나는 거야. 한 사람 같아. 가자. 자, 이봉희 씨는 여기서 보면 마치도록. 자 가자. 북한 양로원의 노인네 가자. 같아. 네. 주간 박종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아니 근데 혁재가 뭐 알아서 정리가 우리 되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은 알아서 좀 재미가 없다. 듣고 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심함에 들어야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편집 안 되고 오늘 나가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료서울 TV 이건 완전히 폭발당할지도 모르는데 김갑수 죽여라 하고 여기 근데 몸 조심을 잘해. 아버지 얘기를 뭐 그냥 괜히